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 계신 분들께 들려드리면 재미있기도 하고 제 화가 풀릴 것 같아 사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볼게요. 요즘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흑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가지고 태어났는지 일컫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긴 하지만 제 소개를 하려면 이 수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은수저 정도의 배경을 가진 부모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투자에 성공하셔서 서울 경기도 인근의 많은 땅을 소유하셨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재개발이 되면서 할아버지 땅 위에 건물들이 들어섰고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많은 돈을 버셨다네요. 그래서 아빠도 은수저로 태어나 고생 없이 사셨답니다. 저 역시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나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자랐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원 없이 받고 자라서 올바르게 컸어요. 저희 집 가훈이 겸손하자였는데 부모님은 항상 어딜 가든 부잣집 딸인 걸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보통 아파트였고 제가 받는 용돈도 친구들보다 현저히 적었답니다. 또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데다 메이커 운동화를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비싼 물건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부모님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사주실 마음이 없으셨죠.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매우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괜찮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회사에 다니며 일상을 보냈죠. 그리고 연애도 남들 하는 만큼 했네요. 사랑과 이별을 반복해서 가슴앓이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나이 30줄에 다다랐어요. 30이 되면 어떤 남자를 만날까 궁금했는데 아주 재미없게도 같은 회사 선배가 되었답니다. 저에게 사귀자고 했을 때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 거절을 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더라고요. 용기가 가상해서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글쎄 저도 언젠가부터 그 일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와 평범하면서도 재밌고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었고 해가 2번 바뀌는 동안 사랑에는 약간의 금도 가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사랑의 깊이도 깊어졌고 때가 되기도 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그이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면 내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승낙했네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보자 인상도 선하고 성실해 보여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비슷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잘 살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처음 그 일을 보신 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의 친한 친구이자 잘 사는 집 딸이 있는데 제 남편과 연을 맺어주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이를 거절한 거죠. 물론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구나. 옷도 보세요시고 화장품도 싸구려를 쓰는 것 같네. 이렇게 평범한 애를 데려오면서 엄마가 말했던 친구 딸을 거절한 거냐? 그 애가 네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있었다고. 엄마, 손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옆에 있는 여진이 정도면 진짜 예쁘고 잘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과분한 여자라고요. 하, 어디 건물주 딸이라도 되니? 100억대 재산이라도 있는 게야? 아휴,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좋은 며느리감을 잃었다고?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아까워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새를 보시고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여자로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홧김에 저희 집이 부자다, 부모님이 건물주인데다 건물도 여러 채다 라고 말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자여야만 저를 받아주는 시댁이라면 차라리 이별하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가만히 말을 아끼고 있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먹지로 식사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다른 부잣집 딸내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롯이 저에 대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살아온 배경은 어땠는지,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닐 건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대답했고, 저에 대한 이야기는 평범하게 자란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말릴 이유가 있겠냐? 여진씨, 아까는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자기랑 내 친구 때랑 비교하는 말은 큰 실례였어.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꼭 결혼을 하고 싶었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성격이 참 착하네. 조용하기도 하고.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 그럼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겠지?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서 결혼 승낙을 받아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부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했는데 시댁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주 들렀죠. 반찬을 가져오신다는 핑계로 신혼집 살림을 검사하셨답니다. 새애기 너 살림 좀 배워야겠다. 지방꼬라지가 이게 뭐니? 누가 보면 호랩이 혼자 사는 집으로 알겠어. 네? 어머님, 깨끗하게 치운 건데요. 어디가 미흡하시다는 거죠? 저와 남편은 매일 청소와 빨래, 정리정돈을 분담해서 하고 있어 집안이 항상 청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꼬투리 하나를 잡고 길게 잔소리하셨답니다. 청소기만 대충 돌려서 문틈 사이에 책장 끝이 제대로 닦이지 않았잖아. 이런 애는 직접 손걸레로 닦든가 해야 한다고. 그리고 창틀은 왜 시커먼 거야? 냉장고는 어떻고?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지. 대충 처박으면 쓰겠니? 이래서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이 어떤 건지 헷갈려서 제대로 내 아들 밥을 챙기겠어? 맞아요, 새언니. 우리 집에 와서 새님이 놓은 거 보고 좀 배우세요. 이런 꼬라지로 살면 나중에 완전 개판이 된다니까요. 누가 보면 언니가 부잣집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겠어요.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나 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잡은 게 큰 실수였답니다. 하여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신혼집을 찾아와 시비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선을 쓰이게 넘더라고요.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시모녀와 마주친 모양이에요. 이윽고 신혼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녀의 폭풍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넌 더러운 건 지난 내 아들만 시켜먹느냐? 넌 고작 설거지하면서 네 서방 같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게 한 거야? 새언니, 우리 오빠를 너무 좀처럼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집에 있을 때 쓰레기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두 모녀의 공격에 저는 할 말을 했답니다. 어머님, 아가씨, 쓰레기는 번갈아 가면서 버리고 있어요. 오늘이 남편이 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과 살 때는 쓰레기에 손대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받아쳤더니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른이 말하면 죄송하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하면 될 것을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없는 집구석이어도 착한 줄 알고 며느리로 받았더니 싹수가 아주 노랗구만.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여기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건 옛날 시나리오에서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 바르게 자르고 싹수도 노랗지 않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주 상전 나셨네.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세서 난리지. 야! 너 성질머리부터 고쳐야겠다. 앞으로 매주 내 집에 와서 교육 좀 받아라. 저는 무슨 교육을 받느냐고 물으며 괜한 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녀는 저에게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하는 건 물론이고 살림하는 법을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남편에게 시모녀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 살겠다고 짜증을 부렸더니 그이는 당분간만 맞춰주다가 발을 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세고 보수적이어서 자기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저에게 가르쳐주는 건 쥐뿔도 없었고 밥상 차려라, 청소 좀 해봐라, 어디 정리해라 하시며 일만 냅다 시키시더군요.
이런 게 무슨 도덕이고 윤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시어머니 기준의 도덕은 시부모님 말씀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게 전부였나 봅니다. 제가 군소리하지 않고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연신했더니 이제야 사람 무시라고 살겠다며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었네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이 재미있어서 시댁 생각을 금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최대한 늦게 낳기로 하고 연애할 때처럼 애틋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녀가 저를 불러다가 매일같이 임신 타령을 하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면 아들, 딸 낳고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고전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새애기 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결혼한 지 10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다 늙어서 애 못 가지면 어쩌려고 하냐고? 새언니, 날 보면 부럽지 않아요? 제 아들을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없냐고요. 애는 엄마랑 나이차가 많이 날수록 좋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고 그랬다고요. 혹시 임신 못하는 법 아니겠죠? 요새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한 여자들이 시집와서 애 못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네? 아가씨, 말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하세요? 제가 몸을 함부로 놀렸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두 분 다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랑 남편이 준비가 되면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지 할게요. 시모녀의 입에서 말이 막 나오길래 저도 따박따박 받아치는 말들을 열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다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네요. 덕분에 전 스트레스와 짜증을 가슴에 쌓아두고 돌아왔죠. 남편에게 일러 바쳤더니 한기로 흘리고 앞으로는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맞춰줄 만큼 맞춰줬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며 불러도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커버해주겠다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시모녀의 연락을 받아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신혼집에 시시때때로 찾아와 시비를 걸었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과 이사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기도 전에 저희 부부에게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회사를 무너뜨리면서 저희 회사에도 큰 타격을 주었어요. 저는 품질관리팀이라 끄떡없었는데 남편은 마케팅팀이라 문제가 되었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나 마케팅 부서는 불필요하니 팀을 공중분해시키겠다는 공고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렇지 한 방에 팀을 날려버리다니.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회사 공고는 되돌릴 수 없었고 계획한 대로 남편의 팀을 없애버리더군요. 그이는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받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려고 용을 써봤지만 코로나 시대에 새로 직원을 구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채용 공고가 나오면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면접의 기회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수 생활을 두어 달 정도 한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밤에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으니 속이 많이 상했던 거죠. 또 저희 둘뿐이지만 가장이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남편의 속상한 얼굴을 보며 출근을 하다 보니 미안할 지경이 되었고 제가 방법을 모색해서 그 일을 구해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을 찾아가 부모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은 능력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억지로 해고를 한 거다. 코로나 시대에 취업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남편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며칠 생각을 하시더니 남편과 저를 친정으로 불렀고 그이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의아한 눈빛으로 저희 식구를 번갈아 보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건물주셔. 당신 하나 건사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말씀드려. 뭐야?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어? 근데 왜
이런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거야? 그 물음에 부모님은 검소하고 부자임을 드러내놓고 사는 걸 싫어하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남편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시 물었더니 그이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케팅 일을 하기 전 알바로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도 쉽고 재미있고 돈도 잘 벌 수 있어서 그만한 장사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바로 통장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핸드폰 가게를 시내에서 가장 크게 차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그 큰 액수를 보더니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고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친정부모님한테 감사하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름 뒤에 남편이 계약한 상가는 아빠의 건물이었어요. 인테리어와 대량의 핸드폰을 입수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픈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가게를 마련한지 이미 알고 있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더군요. 우리 세기가 복덩이네. 근데 부잣집 딸이면서 왜 비밀로 한 거야? 좀 서운하긴 한데 괜찮다. 겸손히 미덕이라는 말대로 살아왔으니 그리 한 거겠지. 여하튼 세아가 네 덕에 내 아들이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가게를 얻었구나. 사돈께는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감사 표시라뇨. 아빠가 사이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뭘 바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괜히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대접을 하거나 선물 같은 인사치레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시누이 역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제가 평범하고 보잘것없을 때는 싫은 소리와 막말을 막 하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 입 바른 소리를 했답니다. 새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조용히 평범하게 사시다니. 언니는 이제 제 롤모델이에요. 앞으로 평생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존경이요? 아가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손발에 오그라든다고요. 아니에요. 저 진심으로 언니를 존경해요. 앞으로 충성하도록 할게요. 충성! 저에게 경례까지 하며 아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모니의 태도가 달라지긴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은 걸 알고부터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외제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고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과 구두 그리고 피부과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맞춰달라고 요구했어요. 또 시누이는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말고도 자기 남편의 양복을 사달라고 낯두꺼운 소리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비싼 건 못해드리고 피부과 진료와 짧은 제주도 여행 정도만 선물했습니다. 외제차는 저희 아빠도 타보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한테 해드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죠. 대충 선물 한 번으로 때우고 넘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매주 용돈을 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나 이번 주에 동창들 만나서 놀러 가는데 네가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다른 애들은 사위나 며느리가 여행 간다고 100만 원씩 줬다더라. 나도 며느리 잘돈 자랑 좀 하게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지난주에 50만 원 드렸잖아요. 그 돈을 벌써 다 쓰셨어요? 저도 그만큼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용돈을 붙여드릴게요. 대신 그 이상으로 요구하시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돈줄이 막힐까봐 바로 밝은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시어머니 용돈으로 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핸드폰 가게를 근처에 있는 동종업계를 박살낼 만큼 장사를 잘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핸드폰 판매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해서 아주 승승장구했죠. 시댁 식구들도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연신 거절하니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받고 있는 용돈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시자 노릇을 아예 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전처럼 꼬투리 잡고 시댁으로 불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맨날 붙어있던 시누이가 보이지 않아 궁금해서 어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어디 가셨나봐요. 그러고 보니 요새